뒤 후반부에 좀 자유로운 토론을 좀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제 강의를 오늘은 좀 빨리 좀 땡겨서 진행하겠습니다. 락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철학자가 아닙니다. 정신의학자, 정신분석학자고 심리학을 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가 철학이나 우리 인간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로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잘 그분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오승근 박사님께서는 그쪽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그분이 심리학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심리를 연구한 것이 사실은 또 완전히 인간의 삶의 구도에 큰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철학으로도 막 들어가고 정신분석학자가 막 졸로도 가고, 지금은 철학자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철학자가 되고, 목사님도 철학자가 되고, 심리학자도 철학자가 되고, 막 그렇게 그게 서로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상징을 써죠. 그러니까 락항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상징계라는 말을 써버린 거죠. 그냥 헷갈릴 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이, 학자들이 그냥 자기 그걸 쓰기 위해서 용어들을 만들어낸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상징계에 갇혀있다. 가장 큰 상징계가 뭐냐? 언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언어 속에 우리가 갇혀있다는 거죠. 상징으로 얽힌 문화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제가, 조영배가 조영배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영배 위에다가 더 씌워진 문화 덩어리에 조영배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 락항은 진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상정을 해요. 그걸 구상을 해요. 진짜가 있을 것이다. 어디엔가. 우리 문화에 갇히지 않은 진짜 조영배가 어디 있을 것이다. 진짜 여러분이 어디 있을 것이다. 진짜 무슨 진리가 어디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실제계라는 말로 썼어요. 이 실제계라는 말이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진짜로 확실히 거기에 있는 것, 그런 말입니다. 말뜻 그대로 진짜 있는 걸 말합니다. 진짜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상징 속에 갇혀버렸죠. 들어와 버렸죠. 한국말 속에 우리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진짜 우리를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나를 알려고 하면 문화의 언어에 갇혀있는 나만 보여요. 그러니 나는 갇혀있는 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도 안 갇힌 저기 어디 있는 이게 진짠가요? 요 갇혀있는 이게 진짠가요? 이게 있다면 어느 게 진짠가요? 이게 진짠가요? 여기 진짠가요? 실제가 진짜죠. 그럼 이거를 뭐가 돼요? 상상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이 강의하는 이거 상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트루먼 쇼 보셨죠?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셨죠? 트루먼 쇼 안 보셨나봐. 가서 꼭 보세요. 트루먼 쇼 보면은 영화 주인공이 이제 살아가요. 열심히 확 살아가는데 영화 중간에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뭐냐면은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어떤 회사가 이 사람을 완전히 상상 속에 가둬버려요. 태어날 때. 그래서 모든 시스템, 걸어가는 전부 짜맞춰준 거예요. 돈 받아서. 그냥 나는 진짜 만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다 가짜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져서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상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완전히 어떤 무엇이 우리를 가둬버리니 그 갇혀있는 그 속에서 아무리 나를 찾아봐도 진짜 나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상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뒤바뀐 거죠. 우리는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기를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거죠. 이게 가짜다. 근데 왜 가짜냐? 상징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가짜다. 그러면 상징계로 둘러싸이지 않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게 실제계다. 이런 서양의 이런 뭐를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이쯤 얘기하면 딱 느낌이 옵니다. 아, 플라톤 냄새가 나네. 오늘 칸트 냄새가 나네. 이렇게 딱 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철학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칸트라는 사람은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칸트가 이 서양 철학자 중에서 욕을 그래도 덜 먹는 철학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죠. 나머지는 욕들 엄청 많이 먹어요. 데카르트 그 유명한 사람도 엄청 욕 먹고요. 욕 먹는 사람도 많죠. 근데 그나마 덜 욕 먹죠. 근데 그 칸트가 물자체라는 말을 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먹죠 이게. 물자체 그럼 무슨 말이야? 사물 자체라는 말이에요. 사물 자체인데 사물 자체라는 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상상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런 걸 묶어서 본질적으로는 있다고 상정은 되지만 알 수 없는 것들. 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몰라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몰라요. 그러니까 상상은 할 수, 거기 있을 것 같다고 상상은 할 수 있으나 그것 자체는 있을 수 있다. 그건 모르는 거니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이것도 락항이 실제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 조영배, 이 조영배가 아니고 진짜 상징계에 갇혀 있지 않는 어떤 조영배가 저기 어디 죽음 다음이든 어디든 딴 데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결국 이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진도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입니다. 참 힘든 거죠. 오호라 붙였어요. 슬프다 이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죠. 상징계의 지표적 언어, 그러니까 상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에 우리가 다 갇혀 있는 거죠. 뒤에 가서 좀 나옵니다만은 조금 미리 땡겨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오늘 여자분들도 좀 와 계시고 남자분들도 조금 더 왔습니다만 남자분들은 진짜 남자로 태어난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성해야 됩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여신도 연합회 무슨 예배할 적에 제가 설교를 마침 하게 되니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 목사님들도 다 와시니까 자 남자분들 다 일어서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쭈비쭈비 안 일어서더라고요. 아 저기 목사님도 다 일어서세요. 남자들 다 일어서세요. 제가 뚝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 따라합시다 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더라고요.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따라 한 적이 있죠. 근데 사실 남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실존적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다 갇혀 있죠. 저 상징계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상징 속에 다 이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이
이 갇혀 있는 언어, 가장 대표적인 언어라고 하는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언어가. 그 언어를 쉽게 못 바꿔요. 뭐 오랜 세월 가면 바꿀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생각은 바뀌었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라고. 남자들도 알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걸 알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평등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죠. 그 생각은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안 바뀌었어요. 언어는 여전히 남성부위로 존재해요. 문화가 이 상징계 문화가 남성 중심으로 존재해요. 여기 우리 저 교사 출신도 있고 오늘 또 사회를 보실 우리 교장님이 오셨는데 학부모라고 그러죠. 학부모라고 그러죠. 학모부라는 말이 있나요? 부모라고 하죠. 모부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항상 남성 우선권을 주는 거죠.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언어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가 아니고 모부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못 써요. 부모라는 말을 써야 돼요. 여전히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죄를 짓는 문화 상황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남자는 존재론적으로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문화가 그렇다는 게, 이 언어가 그렇게 모든 걸 가둬버립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모임에서 한번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걸 악녀, 마녀라는 말을 많이 쓰죠.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마남이라는 단어는 없을까? 왜 악남이라는 단어는 없을까? 마녀가 있으면 마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녀가 있으면 악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남성 중심 사회, 남성이 권력을 가진 이원론적 대립자의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원론적인 대립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대립자는 갈등을 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이겨요. 우등자가 올라가고 열등자는 밑으로 가요. 이 우등자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원론은 필연적으로 지배적 이론론이 되어버립니다. 우등한 존재가 열등한 자를 지배해버리니까 그 필연적으로 그 지배적 이론론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언어 구조가 쌓여있기 때문에, 원통 쌓여있기 때문에 그 쌓여있는 걸 못 벗어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 한국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man이 뭐죠? man. 남자지만 인간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자는 인간이 아닌가요? man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요즘 깨 있는 사람들은 잘 쓰려고 하지 않고 뭐 being itself 뭐 별도로 쓰고 막 그러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말이라는 게 쉽게 바뀌나요? 그냥 영어도 남성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거고 우리나라 말도 막 돌아가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예는 너무 바글바글합니다. 언어가 우리의 지표죠. 이게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언어는 인간보다 항상 앞서서 존재하죠. 인간은 언어로 뒤덮인 상상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계에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기 언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그 라캉이 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자기 언어를 상징계에 추가할 수는 있어요. 조금씩 좀 추가하죠. 젊은 애들이 막 추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추가해 줘야 돼요. 새로운 그 것들을 많이 추가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뭐 조부모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걸 한글 말로 이렇게 막 바꾸는 운동을 하다가 참 좋은 말이 만들어졌죠. 어버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어버이. 다행히 어머니가 앞에 가요. 아버지가 뒤에 와요. 고개.
그럼 만약에 그걸 하고 뭐니까 아머이 그랬으면 지금은 여러분 이상한 것 같죠. 그러나 아머이라는 말을 처음에 썼더라면 아버지에다가 어머니 붙여 아머니 했으면 아머이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을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다행히 어버이라고 해서 여자가 먼저가 있죠. 거기. 그러나 한자로는 여전히 부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추가해야 됩니다. 그 언어는 제가 이제 문화 연구하면서 언어를 좀 연구해 보니까요. 언어는 계속 의미가 중첩될수록 발전합니다. 단일 언어, 한 개의 뜻을 가진 언어는 덜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이 여러 개의 의미를 중첩해서 갈 적에 발전해 가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을 만들어 놓고 계속 젊은이들이 요즘 막 쓰잖아요. 뭐 줄인 말도 쓰기도 하고 새로운 말을 쓰기도 하고 막 쓰잖아요. 그것들이 의미가 중첩이 돼서 쌓여갑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 됩니다. 북한의 축구 경기 혹시 중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북한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거기서는요 코너킥 그렇게 안 합니다. 구석차기 합니다. 그럼 남한 사람들은 구석차기라는 말을 구석에서 차는 것 하나의 개념으로밖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구석차기 하면 구석에서 차는 것도 있고 코너킥도 구석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알아먹어요. 구석차기 했습니다만 코너킥 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자꾸 씀으로써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들을 우리가 자꾸 생성해서 추가해 나가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상징계는 문화다 빨리 갑니다. 문화는 인간이 결정한다. 그런데 문화는 민족 정신을 결정한다. 문화는 인간을 거꾸로입니다. 인간이 문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인간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 문화는 민족 정신을 결정합니다. 민족 정신, 한국 민족 정신도 우리 문화가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 결정된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그 나쁜 거는 뜯어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고 좋은 거는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문화가 우리의 민족 정신도 결정을 해요. 옛날에요. 제가 문화 연구를 하면서 어디 가면 지금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그렇게 나쁘게 안 쓰지만은요. 옛날에는요. 빨리빨리 하면 진짜 나쁜 의미로 썼어요. 빨리빨리 하는 분들 그걸 빨리빨리 하면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이래 그랬죠. 근데 저는 항상 강의할 때 그랬죠. 빨리빨리를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 빨리빨리 자체가 한국 문화의 틀이다. 한국 문화의 틀이다. 빨리빨리가 갖고 있는 그 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여 생각해야지 빨리빨리라는 틀 자체를 죽여버리면 한국 사람은 죽는다. 정신적으로. 근데 우리가 빨리빨리 이걸 역동성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다음 주 후반에 가서 자세히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문화는 역사인식도 결정합니다. 역사인식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깨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도 문화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나중에 제가 이 강의 말미에 가서 최종 종합할 때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민족사관이 있습니다. 그게 민족사관일까요? 아니면 한국인의 민족사관일까요? 한국인의 민족사관. 그러면은 황국사관이 있어요. 황국사관에서 식민사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황국사관을 잠시 놔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식민사관이라고 합시다. 식민사관은 식민사관일까요? 일본인의 민족사관일까요? 특히 관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민족사관이에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라는 앞에 걸 빼버리면 둘 다 민족사관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을 이루는 문화가 다른 거죠. 다르니까 사관 자체가 막 달라져 버려요. 그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역사인식도 결정해 버립니다.
문화는 모든 인식의 결정틀이다. 이게 그 제가 이제 이 락항의 주장에 잇대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락항 생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직접 락항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다. 역사라는 말 안 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이것이 진짜다 하고 확신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이건 진짜야 하고 막 확신하고 들어갔어요. 그럴수록 저는 어디에 빠져드는 걸까요? 상징계 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 하면 안 할수록 상징계 속에서만 확실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정말 옳은 역사를 알고 있는가?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틀렸다. 이게 락항 얘기예요. 분명히 틀렸다. 확실하다고 할수록 당신은 가상세계, 상상계에 빠져. 그 속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걸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게 이거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그런 얘기를 쭉 할 거니까요. 이 락항 얘기만 얼른 하고 넘어갑시다. 확실하다는 당신의 역사 인식은 상상계의 인식일 뿐이다. 문화에 더 쉬워진 인식일 뿐이다. 이 자각을 해야만 좀 더 100% 완전한 역사 인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한 역사 인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되고 싶은가요? 이미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진 나이들이 되셨나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막 뭐가 막 되고 싶어요. 막 새로운 걸. 거기 앉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난 시골에서 청소부 되는 것보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싶다 생각하겠죠. 그러겠죠? 그런 욕망이 있겠죠? 가끔 없는 사람도 들어 있겠지만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난 시골에서 엄청 가난뱅이로 살아갈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부자로 살고 싶다. 좋은 자동차도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하겠죠? 근데 그 욕망이 여러분의 욕망일까요? 아니면 이 문화가 요구하는 욕망일까요? 이제 알겠죠? 문화가 요구하는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말할 적에 타자의 눈치를 봐요. 사람, 내가 이 백을 가질까? 요 비싼 백을 사고 싶다? 근데 그것은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것도 뭐 덜어 있겠지만 누구보다 내가 좋은 거야. 저기 가면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게 좀 자랑거리가 될 거야. 타자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게 락항이 주장한 매우 중요한 이제 말입니다. 당신의 욕망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왜? 상징계가 당신의 욕망을 만들기 때문에. 식민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당신의 욕망은 우리 다 그 욕망을 갖고 여기 모였잖아요. 우리는 식민 역사를 청산해야 돼. 여러분의 욕망일까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요청에 의한 그 욕망이 우리에게 투영된 걸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를 알겠죠? 이래서 우리가 역사 하나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고민한 것을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내가 내 결정력은 없어? 내 욕망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뭘 사거나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자꾸 이 문화라는 연습이 와서 넌 그거 하지 마 저거에 자꾸 간섭해버리면 내 결정력은 없는 건가? 그럼 난 바본가?
우리는 다 타율적인 인간인가? 왜? 문화가 지배하잖아요. 그럼 우리 타율적인 인간이 돼요. 자율적인 인간이 못 돼요. 그런데 현대사에서는 분명히 정의 내립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율적인 존재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럼 문제는 타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력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이미 그것이 문화에 갇힌 것으로 결정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것인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주체를 구속하는 상징계를 밝혀라. 우선 이기려면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상징계가 뭔지를 싸워서 내가 한번 좀 이거 뚫고 가봐야 되겠다. 이기려면 이 녀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알아야 뭘 싸우든 말든 하지. 모르고 살아가는 걸 하이데커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통 사람, 다스만,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상징계가 이 문화가 우리를 가두고 있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현존재, 다자이, 현존재는 뭐예요? 그게 있네. 자꾸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요. 나도 그렇게 살기가 좀 싫은데 자꾸 고민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밝혀야 돼요. 상징계에 갇힌 나를 직시해야 됩니다. 갇혔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자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벗어난다는 것은.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하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실존적으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니 그러나 그 위에 서 있긴 하되 이걸 뚫고 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오늘 얘기 못하고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라캉의 헌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